자, 지금부터 실제 선행 기록을 바탕으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공작선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온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한 등산객이 직접 산행하고 업로드한 기록, 그리고 공식 자료, 딱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정확성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공작산이 어떤 산인지 개요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실제 산행 기록의 핵심 데이터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별 분석, 정상에선 뭐가 보이는지,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총평과 배경 지식까지 이렇게 6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공작산 개요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이 공작산에 대한 기술적인 브리핑을 시작하죠. 자, 기본 정보부터 보시죠.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이고요.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산의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높이는 해발 887.4m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근거가 된 실제 산행 기록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숫자를 한번 보시죠. 자, 기록을 한번 보시죠. 들머리는 공작현 주차장이었고요. 총 거리가 5.54km, 시간은 2시간 37분이 걸렸는데 이 안에 휴식 시간 20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도는 887.4m고요. 어떠세요? 5.5km에 2시간 반. 생각보다 할만한데? 싶으시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힘든 산행을 의미하는지 제가 바로 뒤에서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공작현에서 정상까지 그 등반 과정을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코스를 다녀온 분이 기록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치 산을 3개 오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한 문장이 이 코스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왜 산을 3개 오르는 것 같다고 했냐면요. 이 코스가 명확하게 3구간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부터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구간, 두 번째는 본격적인 오르막 구간, 그리고 마지막은 정상 직전의 기술적인 바위 능선 구간입니다. 각각 완전히 다른 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첫 번째 구간. 보통 등산은 초반에 완만하게 시작하잖아요?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계속 오르막, 내리막에 반복돼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여기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뺏깁니다. 전체 거리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페이스 조절이 정말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산, 바로 최종 접근 구간입니다. 정상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길이 바위 능선, 즉 암능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그냥 두 발로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설치된 밧줄을 꼭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기록에도 이 구간을 다소 힘겨운 코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겸손한 표현일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든 바위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목표 지점, 공작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에서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생한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에 서면 홍천군 일대가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시야를 가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올라왔던 그 멋진 절벽과 바위 능선들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산행을 마쳤으니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 코스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산행을 위한 정보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체감 난이도는 중급입니다. 왜냐? 거리는 짧지만 초반의 그 극심한 오르내림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정상 직전에 로프 잡고 올라가는 암능 구간. 특히 날씨 안 좋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가기 좋을까요? 기록을 보면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멋지다고 합니다. 사계절 다 매력 있는 산이죠. 그리고 찾아가실 분들을 위해 내비게이션에 찍을 주소 바로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홍천군 영규미면 당무로 271 공작현 주차장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우리가 오른 이 공작산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근처에 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배경 지식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작산 이름이 참 예쁘죠? 이 이름이 왜 붙었냐면요. 정상에 올라서서 산 능선을 쫙 둘러보면 그 모습이 마치 공작새가 화려하게 날개를 펼친 모습 같다고 해요. 그래서 공작산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공작산 바로 근처에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타사라는 절인데요. 이 영서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시작이 서기 708년 원효대사가 처음 지었을 때는 일월사라는 이름이었고요. 그러다 1457년에 지금 자리로 옮기면서 수타사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다시 짓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수타사 동종은 1670년에 만들어졌네요. 정말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고 최종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공작산 공작형 코스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산입니다. 기술적인 마무리도 필요하고요. 대신 정상에 오르면 정말 멋진 경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그냥 오래 걷는 것보다 3시간 안에 굵고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중급 정도의 등산객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산과 오늘 본 공작산처럼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산,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지형에서 에너지 안배를 어떻게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등산은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전략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